누구세요? 예, 선배 안녕하십니까? 민재야. 예, 선배. 옆에 그 봉태규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그래. 봉태규 씨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 안 좋아, 목소리 안 좋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OTT로 드라마나 예능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예, 24시간 보는 것 같아. 거의 요즘엔 거의 그러고 있죠.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이렇게 24시간 혼자 사시거든? 방은 치우죠. 가끔 사람도 만나러 다녀. 저 직장인이거든요. 아, 그래, 몰랐네? 근데 저는 최근에 쿠팡 플레이가 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기존에 스포츠가 워낙 강하기도 했는데 그쵸. 요즘에는 드라마를 재밌는 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감히 쿠팡 플레이를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게 저는 와우 회원으로서 아, 저도입니다. 로켓 배송. 네, 그럼요. 네, 와우 회원으로서 와우. 네. 네. 그리고 어느 날이라고 거기서 승원 배우가 정말 저런 캐릭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놀래면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그 소년시대. 아, 소년시대. 예. 임시완. 임시완 배우가 나왔던 소년시대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라는 걸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계기가 그 수지 주연의 안나. 약간 그 화차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여서 형 굉장히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주성철이 아닌 다른 삶을 자꾸 살아간다고. 근데 그게 재밌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만 한대요, 다들. 네. 분장실에서만 고생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새롭게 빠져들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쿠팡 플레이 드라마 하이드.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옆에 있을게. 성재가 유서를 보냈다. 많이 실망스러울 거야. 이해가 안 돼. 또 내가 아는 차성재 맞아? 대체 내 남편한테 무슨 일을 시킨 거죠? 차성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게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제가 알아낼 겁니다. 하이드라는 작품에서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오늘 저희를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네. 유일한 증인이라던 도진우. 아무것도 모르면서 겁이 없으시네요. 남편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고 싶어하는 것만 듣지 말고.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드에서 도진우 역할을 맡고 연기한 이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재 배우를 일타 스캔들 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일타 스캔들에서 서건우 역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라다가 부상을 입어서 운동선수를 못하게 돼서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그룹에 그러니까 인볼브가 되는 역할인데 발랄하면서도 조금 슬쩍 절망하는 연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우리 이민재 배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민재 배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민재 배우 2018년 그 방구석 1열에서 다룬 영화였죠. 살아남은 아이 데뷔를 하셨는데요. 불량 학생이었죠. 오, 정확합니다. 그 이후로 드라마 오 삼광빌라, 모범 택시, 라켓 소년단 등 여러 작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였고요. 또 치얼업, 또 일타 스캔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고 드디어 올해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하이드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저희 방구석 일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때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너무 즐겨봤던 프로그램이어서 이게 너무 좋네요. 네. 뭐가요? 대부분 저희 프로 출연하신 배우들 연기를 시작했다고 하면 되게 멀리 가야 되는데 고등학생 때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멀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고등학생 때라고 해도 이거는 21세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진짜 저는 예전부터 되게 뵙고 싶었는데 웃을 때 특유의 그 순박한 웃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눈웃음이 예. 이게 하이드를 보면 사실 지금 이 모습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근데 반대쪽이죠. 태기야 정말 미안한데 어. 우리 한민족이 어느 해선가부터 인류학적으로 진화한 것 같아. 많이 지나있죠. 어. 어디서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민재 배우를 보면서 내가- 그 경계에 있었던 내가 너 이민재 배우 나이일 때 널 봤잖니. 네가 이민재 배우 맞아. 나이일 때잖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연기 막 시작했을 때. 네. 예. 아, 눈물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도 저희들의 친구죠. 거의 없다가 보내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회식 때 돈 많이 쓴 거의 없다. 네.
이보영 씨가 새롭게 촬영한 광고의 한 장면처럼 시작하는 이 작품에서 이보영 씨가 연기하는 인물은 남은영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정말 예쁘시네요. 불안한데? 이거 애 엄마가 이렇게 예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자꾸 각 잡고 노는 거야. 놀겠다고 결심한 남은영 씨는 친구와 둘이 앉아서 위스키를 마구 들이킵니다. 저렇게 예쁜 여자가 알코올에 온몸을 맡기고 있으니 남자들이 들이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자기 주량을 과신하고 술을 물처럼 들이키던 남은영 씨는 그대로 테이블에 들이박아 버리고 남은영 가자. 분위기가 이렇다면 이것은 치정극인가 싶겠지만 단백질. 자. 아닙니다. 다쳤어? 과일가 다 피했어. 그나저나 어제는 어떻게 집에 들어온 걸까요? 혹시 설마?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 아빠 재판 늦겠다. 하지만 제대로 물어볼 새도 없이 남편은 세차 좀 해야겠다. 세차가 필요해 보이는 오, 차를 그래, 타고 알았어. 집을 나섭니다. 다녀올게. 다시 한가롭게 잠을 청하는 남은영 씨는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게 자신이 보는 마지막 남편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그녀의 잠을 깨운 것은 급한 SOS 콜이었습니다. 대표 출근 왜 안 해? 남편이 변호하기로 했던 사건에 갑자기 남편이 사라져 버리면서 변호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튀어가라니까. 네? 제가요? 남편과 함께 로펌을 운영하고 있던 남은영 씨는 당장 이 뒤처리를 맡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여긴 말씀드린 남은영.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부장님. 피고인 측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거기에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증인은 지금이랑 정말 많이 다르네요. 피고인 측의 인상 험악한 아저씨와 이미 알고 지낸 사이라는 듯한 눈치를 팍팍 풍기는데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피고인이 사라져버립니다. 저분은 저기 분노조절장애 상담 받아야 돼. 괴상한 일에 대해서 괴상해할 시간도 없이 남은영 씨는 낯선 차에서 남편의 흔적을 느낍니다. 하필이면 또 저렇게 눈에 잘 띄는 밴드를 붙인 남편의 배려 근데 덕분에 다시 보니까 응. 그때 단서들이 꽤 많았네요. 그렇죠. 남은영 씨는 벼랑간 공도의 레이서가 되어서 두 연놈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코너링 기술이 약간 부족했군요. 놓쳤습니다. 이상한 일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하루가 다 지나도록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요. 오늘 재판에서 사라졌던 증인이 집 앞을 얼쩡거립니다. 아무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군요. 제가 타운하우스에 살았는데요.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얼쩡거리면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네.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로펌은 알고 보니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데 어제 재판에서 사라졌던 피의자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작스런 접촉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녀는 무슨... 이렇게 말하죠. 저 아니에요. 네? 나 아니라고요. 사변 말만 믿고 다 뒤집어 쓴 건데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안 나오면 내가 누굴 믿고 재판을 해요. 내가 아니라고. 문선이라는 안 사람은 한다고. 남은영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저런 얘기를 하는 김유선 거예요. 씨, 당연히 이제 남편과 공유가 됐을 거라고 부장님 생각하겠죠. 혼자 온거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기서 저렇게 눈에 너무 잘 띄게 따라와서 째려보고 있는 저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나는 아, 아까 그 재판에서 증인하겠다고 나왔던 그 남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겁이 없으시네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발 얘기 좀 해줘요. 그건 당신 남편 차성재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자식이 연락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차성재 씨 아내분 되시죠? 네, 연락이 옵니다. 찾았나요? 저희가 사고 현장에서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와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영 씨는 남편의 시신을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그 사이 남편의 시신은 시부모님들의 결정하에 화장되어 버렸죠. 든든한 남편과 토끼 같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떠난 남편의 과제들은
덤으로 떠안게 되었죠. 서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일단 이 상황들이 너무 이상합니다. 금신이요? 그래서 남은영 씨는 도대체 뭐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수고했어요. 일인지 처음부터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변호하기로 했던 사건의 피의자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 회사 금신물산입니다. 근데 저 직원분들이 사람들이 좀 메말라 있는 것 같아. 누가 오면 이렇게 쳐다보라도 볼 텐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성재 씨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이제 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대체 내 남편한테 무슨 일을 시킨 거죠? 뭔가 법의 뒤편에서 사실 것 같은 분위기를 팍팍 풍기는 이 회사 부장은 말해주면 지 남편 하나 간수 못한 네가 니까지 뭘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합니다. 목을 틀어주고 협박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그만큼 이 대표가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대표 보여줘요. 아닙니다. 부장이거지. 그러나 남은영 씨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그녀는 물러서려고 해도 물러설 곳이 없죠. 그렇다면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증인이라던 도진우. 그녀는 도진우를 찾아갑니다. 힐을 신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따라잡는 기적을 펼치는가 했으나 그게 될 리가 없죠. 아니, 다시 돌아와서 도와줄 거면 애초에 도망은 왜 간 거예요? 돈만 주면 시키는 짓 뭐든 다는 놈인 거 봤는데 사람도 안 죽여요. 아,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려고 그런 거군요. 하나도 제대로 풀려가는 게 없는 가운데 그녀에게 택배가 하나 배달됩니다. 일만 잔뜩 버려놓고 죽어버린 남편이 주신 택배를 보냈습니다. 신발장 정리 좀 부탁할게. 신발장 정리요? 이런 신발놈이 라고 할 뻔한 차에 아, 이건 또 뭔가요? 현금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까지 있군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왔다는 뜻이죠. 미궁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 하나가 다가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헤어로 사람, 4길 46. 도진우가 여기서 뭔가 보죠. 말할 결심을 한 것이죠. 하지만 보통 그렇듯이 주인공에게 뭔가 말해주려고 결심한 사람은 꼭 말하기 직전에 무슨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총까지 들고 와서 도진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남편 아니에요? 뭐 부활했나?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신 분들은 쿠팡플레이에서 하이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거의 없다. 이렇게 짧게 정리된 걸로 보는 건 처음 아니세요? 네, 처음입니다. 되게 진짜 재밌네요. 그죠? 되게 잘해. 어렵다. 진짜 재밌네요. 진짜. 거의 없다가 사람은 재미없는데 이 영상은 되게 잘 만들어. 네. 이번에도 저희가 신선도 무지수를 매겨볼 차례인데 요즘 우리 업계에서 이 무지수가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민재 배우도 알고 계세요? 네, 그럼요. 아, 그죠? 네. 네. 하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요? 원지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잖아. 여기 나왔는데. 돌아온 방구석 1년 만에 되게 특별하고 또 평점을 매겨주는 네,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 무 중에 유일하게 값이 오르지 않은 무가 저희. 아, 하긴 지금 물가로 따지면 장난 아니야. 아우. 저는 어쨌든 많다. 야, 이 정도면 10만 원. 하나 주시는 거예요. 딱 처음 이민재 배우를 보자마자 신선하잖아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라고 해도 이거는 21세기 같은 느낌이잖아. 예. 네. 제시하지.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호감으로.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이 작품에 어떤 점이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우선 매회 마지막 회 같은 전개를 보여준다. 그 지점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무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보영 배우, 이무생 배우 그리고 이민재 배우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자가 품고 있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연기. 화면 자체는 긴장감을 넣지도 않아. 그런데 서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하게 뭔가 긴장감이 서스펜스를. 들어서 저도 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이드의 신선도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 발음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나오지 마. 그래 그럴 땐 좀 쉬어도 돼요. 네, 저의 하이드 신선도 지수는 혼돈에 빠진 주인공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일화 공개와 동시에 제2의 부부의 세계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주인공만 돌아가는 상황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얘 혼자 부부의 세계라고 할까 했더니 그거구나. 그렇죠. 주인공인 여성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어떤 이 파국에 대해서 각자의 정보량이 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앞으로 이 이야기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무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한 배우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치. 이렇게 바라봐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럼 이번에는 이민재 배우가 직접 이 작품의 신선 포인트를 말씀해 주세요. 아 사실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매 화마다 정말 엔딩 맛집이라고 그렇게 잘 쓰여져 있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아직 정말 세 발의 피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신선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요? 그럼 앞으로 더 충격적인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외계인인가요? 그 정도로 충격적입니까? 더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네. 이보영 선배님, 이무생 선배님, 이청아 선배님, 이민재 저까지 성이 이씨그 다. 네. 그럼 뭐 약간 혈연 그런 건가요? 이씨 종친회에서 투자를 하셨나요? 부분 투자를? 네. 배우만.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무 하나 더 드리시죠.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처음입니다. 저희가 5개 만점이거든요. 이미 5개예요. 오. 자, 그럼 여러분 하이드 많이 시청해. 안 돼요. 안 돼요. 끝났어요. 아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여기서 이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하이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 하이드는 어느 날 남편이 사라진 후에 그의 실종에 얽힌 비밀을 추적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주인공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이 작품은 여성이 주인공인 미스터리 서스펜스라는 장르를 채용해서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 몇 년 네. 굉장히 이 장르가 핫하죠. 그러니까 그죠. 뭐냐면 우리 그 주성철 기자가 얘기했지만 부부의 세계도 사실은 이게 불륜이 얽혀 있어서 그렇지 이 소사이어티를 돌파하면서 전진하는 이 여성은 되게 비슷한 어떤 자기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오래전에 방구석 일렬에서 했던 그 김현진 배우가 출연한 세븐데이즈는 이제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비슷하죠. 여성 주인공이 딸이 유괴당한 상태에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이 네. 드라마는 되게 능력이 있고 그런 변호사가 남편이 자살한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그 보영 배우가 시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보험금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저 봄이 아빠 죽음을 그저 돈 문제로 치부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아버님 아들로서, 제 남편으로서, 봄이 아빠로서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문제고 이름이 문제다. 즉,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헤쳐야 한다라는 되게 그 애초 신념에 있는 캐릭터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괜찮으세요? 그 입 다물어. 네가 씩씩해야 봄이도 같이 입는 식. 언젠가부터 여성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스릴러 또는 미스테리 이러면 사실은 남성 캐릭터의 장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전유물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스릴러의 어떤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들이 그 남녀가 무관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 인물 구성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이청아 배우가 맡은 이웃집 선생님이 있고요. 또 뭐가 남계- 있을 것 같잖아. 네. 뭐가 있겠지. 청아 배우가 하고 있는 하연주 캐릭터는 마치 그 보이스피싱의 초반부처럼 친기해. 그러니까 친절해. 되게 이렇게 이 집안을 케어해주는 거에만 전념하는 얼굴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기치기 직전까지 가는 어떤 부분처럼 친절해서 땜이 쿠키 만들어줄게. 갈래? 아마 3, 4회에 몰아치듯 미스테리를 제공할 것이고 나는 가까운 이웃 중에 이청아 배우 같은 이웃이 산다. 나는 빵을 만들어준다. 난 그 빵 저기 나는 국가수에 받지 보내. 이따 좀 해서 갖다 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 부검을 끝까지 반대하셨던 그 남계 배우가 맡은 시어머니 역할도 있고요. 수롱태 몸에 손 못 대게 해요. 근데 정말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부검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도 부검만 했었으면 그 다음 회가 마지막 회입니다. 단막극으로 네, 가고 있어. 단막극이죠. 3회가 최종 회네요. 그러면서 3회를 해도 댓글이 달리겠죠. 늘어진다. 이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 치곤 너무 몰래 엿들어. 이제 이분도 의심스러워. 또 누구? 그리고 또 주인공과 술을 마시다가 주인공이 만취해서 안쪽에 쓰러지기 룸이 있어요. 직전까지 함께 또 술을 마셨던 바로 그 김국희 배우가 맡은 검사 친구도 있고요. 아 제일 의심스럽지. 내 주변엔 그렇게 날 걱정해주는 친구가 없거든. 그 근데 너무 정도까지 걱정. 걱정하는 거면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그럼 와.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는 자기 인생만큼 걱정해주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지. 지금 응. 저희들의 대화를 듣고 응. 민재 배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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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얘기예요. 네, 저희 얘기예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주변에 굉장히 정말 의심스러운 여성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좀 특히 눈길이 갔던 캐릭터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김국희 선배, 그쵸? 혹시 주신아 선배님 역할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매력이 정말 많이. 그거 봐. 아니, 왜냐면- 내가 딱 맞췄지? 세상에 그런 친구는 없다. 요거 왜 의도가 있는 거야? 진짜 유명한 도시락이거든. 알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제가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보영 배우가 주인공을 맡아서 공개 전부터 사실 굉장히 화제가 많았습니다. 네. 2004년이었죠. SBS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로 이름을 알린 뒤에 내 딸 서영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마더 등에 출연하면서 바로 JTBC 드라마죠. 대행사에서는 광고 대행사 최초의 여성 임원 고아인 역을 맡아서 최고 시청률 16%까지 올리는 그런 대형 폭탄을 터뜨렸고요. 거의 최근 필모에서 흥행이 안 된 작품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게다가 이제 맡는 역할들도 정말 다양해요. 방송 작가라던가 변호사, CEO 등 이른바 전문직 역할을 많이 소화해내면서 작품성과 흥행을 모두 잡는 대표적인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보영 배우가 맡은 역할이 심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 되는 캐릭터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특히 스릴러란 장르에서는 캐릭터가 말이 안 되면 스릴러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릴러라는 것은 일상의 어떤 공포감이 장식화되어야 되는데 일상의 어떤 것이 공포화되려면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캐릭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보영 배우가 뭐냐면 쌓여있던 현실 자체가 유리처럼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캐릭터 연기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 2회를 보면 사실 이보영 배우가 그게 중심을 당연히 뭐 이끌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2화 오프닝이죠. 그 사고 현장에서 보영 배우를 가운데 두고 카메라가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보영 배우로 포커싱이 이렇게 되는 시퀀스가 있잖아요. 씬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 감정을 저렇게 섬세하게 연장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건 놀랍다. 왜냐면 그런 표정은 그야말로 영화의 타이틀처럼 자기의 그런 감정을 이용하도록 자기를 설계하는 거 아니야, 연기를. 그래서 그 씬 전체에 마치 제목 같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되게 놀랍다. 저는 이제 부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는 장면. 뭐 맞고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시신 상태 판명할 수 없으니 부검으로 그입 다물어. 내 아들이야. 이상해, 그거 그건. 이상해. 아니 진짜 그 시어머니 진짜 이상한 시어머니인데. 그분 범인으로 하자. 사실 이게 법조인으로서 이 주인공은 자기의 플랜대로 뭔가 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혀버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느꼈던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을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해를 2번 죽이자는 거니. 아니, 이민지 배우가 연기한 도진우 캐릭터도 이보영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죠. 남은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실 붙는 씬이 많잖아요. 네. 사실 남편보다 더 많이 만나. 그게서 그래서 이민재 배우가 이보영 배우가 맨 처음 호흡을 맞춘 장면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저 첫 등장. 아, 진짜였어요? 걱정해서. 네네네. 도진우 씨. 도진우 씨, 여기는 남은영 변호사님. 오늘 차 변호사님이 못 오셔가지고요. 사실 저는 되게 빨리 현장 가서 선배님하고 연기하고 싶다라는 이 의욕이 너무 앞섰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모자 벗는 장면. 모자가 안 벗겨진다든가 그러진 않았나요? 너무 좋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오늘 립스틱 이쁜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또 하이데는 요즘 대세 배우죠. 이무생 배우가 남편 차성재 역할로 나옵니다. 별명이 무려 이무생 로랑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눈빛에서 뭐랄까 명품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뭐 저한테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PPL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냥 이무생 로랑이 뭐야? 그 부부의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그 김혜 배우의 주변에서 힘이 되어주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아, 옆방 의사. 네, 그래서 존재만으로 명품 같다라는 의미로 이무생 로랑. 근데 진짜 잘 지은 별명이야. 예. 아니 이무생 배우는 이 드라마에서 예고도 없이 사라진 남편 차성재를 연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고 뭔가 그냥 이렇게 미스터리로 했다가 2화에 등장하는 거 보고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다들 아, 이무상 배우가 특별 출연했구나. 저 그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2화 중반쯤 가면 안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게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엮였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너무 음습해. 그래서 야, 이건 그냥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이무생 배우의 필모를 보면 이 사람의 필모 전체에서 끊임없이 변화시켜왔던 어떤 것들이 이 드라마 1, 2화에서 그걸 다 보여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이무생 배우는 그 2006년이죠. 우리 그 봉태규 배우가 한창 연예인병에 빠져있던 시기 출연한 작품 바로 그 방과후 옥상에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방과후 옥상에서 일진이었죠. 바로 이제 방과후 옥상으로 데뷔한 뒤에 너 지금 나 갈구는 거냐? 눈 안 깔아? 거북이 달린다, 조작된 도시, 돈 등 그 수많은 영화로 꾸준히 이제 필모를 쌓아오다가 2018년 드디어 JTBC 드라마 그 밥 잘 그걸 사주는 것도 쏘는 거니까 밥을 잘 쏘는 누나. 네, 2018년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부터 부부의 세계, 39, 클리닝업까지 연달아 출연하면서 JTBC 드라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소름 돋는 이 사이코패스 살인마 역할을 맡아서 정말 그 교도소에서 잠깐 출연했는데도 엄청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방과후 옥상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봉태규 배우가 네. 어떤 정점에서 밀려나면 아니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걸 달려갔던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점의 네. 초입. 네. 그때 초입. 이무생 배우하고 그러면 같이 연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연기를 했죠. 예, 왜냐면 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거에 일조를 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왜? 왜냐면 이제 저를 괴롭히던 학생들 한 명이었거든요. 그 전학교에서. 근데 갑자기 갱생을 한 거예요. 이무생 배우가 맡은 캐릭터에서 저를 계속 쫓아와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피하는 거하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때 제가 이 방과옥상을 처음 단독으로 주연을 맡은 거여서 엄청 예민했었거든요. 그 예민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안 나오신 거구나 왜? 그래서 혹시라도 이무생 배우가 그때 저의 어떤 모자란 부분 때문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성숙한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모릅니다. 제가 뭔가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예민한 상태여서. 네. 그래요. 네. 갑자기 이렇게 되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선배? 아, 진짜요? 진짜요? 아니 안 돼. 얘 때문에 안 되죠. 아니야, 막 그렇게 뭐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그러니까 물어봐요. 근데 네, 물어봐요. 봉태규란 인간이 옆에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전화해볼게요. 네. 아 진짜? 네. 그거 물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야지.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민재야. 예, 선배님 통화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아니 제가 그 방구석 1열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 하이드 드라마 홍보하려고 혼자 이렇게 씩씩하게 나왔습니다, 선배님. 하다가 이제 네 선배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옆에 그 봉태규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그래. 봉태규 씨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 안 좋아 목소리 안 좋아. 와, 목소리 안 좋아. 성격 너무 좋다, 성격. 네, 안녕하세요. 네, 이문생 씨. 아유, 잘 지내셨죠? 대인배도. 잘 지내고 아유, 있습니다. 네, 잘 네. 지내셨죠? 잘 지내는 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오해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무생 배우가 이제 데뷔작을 저랑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잠깐 근데 여기서 제 3자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 변영주라고 하는데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저도 팬입니다. 근데 우리 그 태규가 방과후 옥상을 촬영할 때 이제 자기가 단독 주연이어서 굉장히 까칠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못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잘못을 많이 했다고는 아니고 혹시라도 이무생 배우에게도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무생 배우가 실수를 시간이 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현재 발생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봉태규는? 가만있어, 이거 방송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유, 우리 이무생 배우가 천사구나. 다행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제 저를 배려하셔서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제가 영상으로 사과는 따로 했으니까 나중에 저희 편을 보시면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연락드린 게 이무생 배우가 연기한 그 차성재라고 하는 남편 캐릭터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내한테 스윗한 남편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섬뜩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을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뭐 캐릭터를 설정하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드릴 말씀이 사실 없어요. 한 10개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여는 순간 이게 막 스포가 돼서.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무생 배우가 작품을 선택해 왔던 어떤 필모를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밸런스가 되게 좋다. 네, 그런 이무생 배우에게 있어서 하이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뭐 선과 악 그리고 선역 악역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혹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작품을 대할 때 일단 그 편견을 뭐 제가 먼저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배로서 바라본 이민재 배우는 현장에서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민재요. 민재는 진짜 성실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이 물음표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낼 줄 아는 배우입니다. 네. 신선한 아우라를 가진 우리 배우 이민재 많이 좀 기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봉태규입니다. 네. 어쨌든 이무생 배우 너무 이렇게 전화로라도 연결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무엇보다도 뭐 제가 가슴에 응어리 같은 게 있었는데 덕분에 다음에 혹시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저희 방구석 일을 한번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러주시면 감사히 가겠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봉태규 업보 하나가 네. 방송을 빌미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연기도 좋지만 사람도 좋네요. 네, 굉장히 좋네요. 네. 성세가 도진우 사건 변호사였어? 이민재 배우가 연기한 도진우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성재 실종과 관련된 비밀의 키를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하는 건 뭐든지. 직접 이 도진우라고 하는 캐릭터를 한마디로 설명해 준다면 한마디. 네. 와. 여러 마디 해주셔도 돼요. 여러 마디 해주셔도 돼요. 6마디까지 가네. 네. 저는 딱 그냥 답답이. 답답이. 답이 문영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말을 끝까지 다 안 해주거든요. 아. 그것도 우연인가요? 되게 재밌는 건데 동화에서 보면 인도자 캐릭터가 있죠. 진실이 저 끝에 있으면 그 진실로 다이렉트로 데려가는 게 아닌데 왜냐면 다이렉트로 가면 그 진실 옆에 가도 진실을 못 봐. 단선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실을 3D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난 확신을 이화에서 가졌는데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되게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진우라는 캐릭터가 가장 잘 드러났다 1, 2화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씬을 계속 기억하면서 가야 한다. 넘어졌던 문영이에게 손을 내밀. 그렇지. 아, 이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 우리 편이네, 이 사람. 내가 보기에 우리 편인데.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이민재 배우의 전작 중에서 그 일타 스캔들의 그 건우 역할을 보고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그 작품에서 그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혜이를 데리고 그 아이스링크에 딱 간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되게 철없어 보였는데 되게 속이 깊은 애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어필이 될까 해서. 그런 점들이 뭔가 이 작품의 그 도진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면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일타 스캔들의 그 캐릭터를 보고 좀 캐스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디션을 따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되게 남자다운 모습을 많이 풍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를 좀 이게 네. 소년보다는 네. 남자 느낌이 더 있었으면 네, 좀 좋겠다. 다른 모습을 보여. 아,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 오디션 봤을 때 뭔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어필한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정말 자신감 하나는 감독님께 정말 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사실 그 오토바이 면허도 없었는데 땄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면은 전 되게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뭐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숨는 걸 못해요. 왜 이렇게 잘 들켜? 최대한 숨어본 건데. 사실 저희가 지금 1, 2회까지만 보고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괜히 그래서- 불렀어. 어. 여하튼 우리 민재 배우가 자꾸 우리한테 말을 숨기잖아. 아까 무생 배우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교활하게 스포일러를 안 듣는 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10곡의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방구석 10고개라고 20고개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은 10번 할 수 있고요. 이민재 배우는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코멘트 할 수 있고 패스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네, 갑시다. 시작할게요. 야, 성철이부터. 네, 도진우는 2회에서 총을 맞고 그냥 죽는다. 아니요. 이거 너무 아니요. 도진우는 네. 드라마 끝까지 산다. 패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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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진우는 차성재와 친한 사이다. 답답해. 네니오. 네니오. 미치겠다. 도진우는 극 중에 러브라인이 있다. 지금 매니저가 더 놀랐어. 매니저가 더 지금 러브라인. 제가 러브라인. 진우가 생각하는 러브라인.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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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진우는 마부장과 일촌 사이다. 이 작품의 셀링 포인트는 사실은 바로 나다. 아, 네. 도진우는 가끔 음식도 배달한다. 네. 오. 도진우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끝내 성공하여 쿠팡 이츠의 CEO가 된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전개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민재 배우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입술을 떨기도 하시고 이걸 말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네. 우리 중에 누가 답을 얘기했어요. 네. 네, 이제 하이드 최종 무지수를 발표할 시간인데, 아니 근데 사실 하이드는 거의 최초예요. 5무가 저희가 만점이거든요. 이미 아, 방송 진짜요? 초에 5무가 나와버렸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게 있으면 제가 2무 다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개인적으로 뭔가 보여드릴 게 있다. 저 그러면은 하이드 삼행시 해볼게요. 오, 진짜? 하이드는 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혹시 드에서 드라마다? 드라마다?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좀 주기가 힘든데. 드라마가 될 것이다. 드. 그 이상은 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드라마다. 아, 네. 다 드리겠습니다. 네. 한 바구니. 한 바구니 되겠습니다. 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말하고 싶었었는데 좀 긴장이 된 나머지 잘 말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럼 다음 작품으로 또 네, 뭔가 단골손님 오실 땐가 단골손님. 네네네. 또 오세요. 네, 정말요? 네. 그러시면 진짜. 네. 네. 근데 좀 비밀 없는 걸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할 걸로.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필품을 살 때도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쿠팡이죠. 쿠팡입니다. 네, 쿠팡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는 또 이렇게 쿠팡 플레이. 스포츠도 쿠팡 플레이. 네. 네. 하이드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만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방구석 1열이 시즌 1을 무사히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그리고 JTBC2를 통해서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즌 2에는 정말 새롭고 새로운 사람과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득 안고 돌아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 안녕. 다시 만나요.